안녕하십니까. 우리가요,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과 좁은 소견으로 그릇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소경 코끼리 만지기다.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요, 뭇소경이 코끼리를 평한다는 뜻의 군맹상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군맹무상이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군맹 상평 대신 평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 우리말로 옮기면 여러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좁은 소견을 가지고서 마치 그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소경이 코끼리 만진 뒤에 제각각 자기 의견 말하는 격이구먼. 이 말 한마디면 평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사성어 군맹상평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이건 임금군이고요. 이건 양떼를 나타내는 양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무리군자가 됐느냐? 아주 쉬워요. 임금은 여러 무리를 거느리고 양은 떼를 이루고 산다는 데서 임금과 양의 특징인 무리, 이런 뜻이 돼서 무리군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군상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군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군중 그러면 아주 무리지어 모여있는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무리군자가 참 재미있게 만들어진 건 임금의 무리, 양의 무리, 무리군. 아주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서 임금이 마치 양떼를 모는 것 같다. 그것이 마치 무리를 이끄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회의적인 해석이고요. 지금 이것은 군이라는 음을 따고 있는 형성자에 있죠. 하나는 음을 따고 하나는 뜻을 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할 때의 뜻을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은 무리를 이끌고 양은 떼를 이룬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리다 해서 무리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글자입니다. 어떤 자가 나올까요? 소경맹자인데요.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한자 이렇게 씁니다. 망할망 밑에 눈목. 너무 쉬운 게 눈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눈의 시력을 잃었다는 데서 소경이다 해서 소경맹자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잖아요.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한다 할 때 맹목은 뭐예요? 눈이 멈. 맹인. 그러니까 눈이 먼 상태로 보이는 거 없이 뵈는 거 없이 그 사람만을 무조건 추종하는 걸 맹목이라고 그러죠. 우리 광신도들이나 신도들의 특징입니다. 맹인 그러면 눈이 먼 사람, 소경을 맹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소경맹자를 너무나도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를망 눈목,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것처럼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글자 알아봐야 되겠죠. 군맹상평이라고 그랬으니 코끼리 상자가 나오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코끼리 상자는요, 원래는 이렇게요. 코끼리의 옆모습을 본떠가지고 코의 모양, 코끼리의 귀 모양, 그 다음 발 모양, 꼬리 모양을 합쳐서 코끼리 상자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끼리의 옆모습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또 모양을 본떴대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형상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아 그러면 코끼리상 어금니야, 코끼리 앞니, 그래서 상아, 상형 그러면 사물의 형상을 본뜨다, 모형을 본뜨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코끼리의 모양을 본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뜨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가 결국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상아 때문에 죽고요. 사슴이 결국 죽는 건 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너무 자랑하면 그 장점 때문에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런 경우는 숨기며 뒤로 좀 겸손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평할평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원 옆에 공평할 평, 평평할 평. 즉 무슨 얘기냐?
말로써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치우치지 않고 평평하게, 아주 공평하게 해주는 말이라는 데서 우리는 평론, 평정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 그러면 물건의 값을 평하여 정하는 게 평가고요. 평판이 좋다 할 때 평판은 평론하여 판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명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군맹상평, 군맹 여러 소경들이 코끼리를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평론할 평자에 원래 평할 평자의 원뜻은 말로써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말해주는 건데 소경들은 공평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느끼는 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내자를 통해서 어떠한 그 문법이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군맹 여러 소경들이 무엇을 평하다, 코끼리를 평하다. 그래서 원래는 군맹 평상이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여러 소경들이 코끼리를 평하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되겠죠. 주술목 구조입니다. 원래는 문법 구조가 이게 맞는데 코끼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목적어가 도치됐죠. 그래서 여러 소경들이 코끼리를 평론하다, 평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으로서 아주 좁은 소견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불경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불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하루는 대신들을 불러놓고서 코끼리를 끌어내어 소경들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소경을 모아놓고서 코끼리를 끌어냅니다. 그래놓고선 소경들에게 임금님이 명령대로 코끼리를 소경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임금님이 그 소경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코끼리를 알았는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경들이 입을 모아서 네, 전부 알아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코끼리는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코끼리는 큰 무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또 B라는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키처럼 생겼다. 이렇게 키질할 때 키처럼. 그리고 또 C라는 사람한테는 머리를 만진 이 사람은 아닙니다. 코끼리는 돌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만을 만져보고서 아닙니다. 코끼리는 절구공이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리만을 만져보고 절구통처럼 생겼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등을 만져보고서 평상처럼 생겼다고도 하고요. 그러자 또 배를 만진 사람은 또 코끼리가 배 모양처럼 생겼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가요? 예를 든 다음에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남자들이여, 이 소경들은 코끼리의 몸뚱이를 제대로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코끼리는 아니지만 이것을 떠나서 또 달리 코끼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사소한 소견이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소견이지 무시할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그 어떠한 의견의 핵심이나 꽉 들어맞는 적합한 표현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은요, 어떤 단체의 장은 사소한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그 사소한 의견이 전부인 양 중론을 몰고 가도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과 좁은 소견으로 판단할 때 쓰는 군맹 여러 소경들이 상평, 코끼리를 평하다라는 식, 이러한 비유 적절하죠. 여러분도 행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때 이런 말 하십시오. 뭇소경들이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반론하지 말고 코끼리 전체를 보는데 우리 한번 주력해 보도록 하자. 너무나도 멋진 충고 아닌가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더 높은 지혜를 만나 뵙도록 하자. 감사합니다.